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적 등가성 경쟁 행동에서 반응 효율성의 효과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 등가성 훈련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기능적 등가성 훈련이란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응용 행동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중재적 접근법입니다. 기능적 등가성 훈련의 두 가지 주요 단계는 먼저 문제 행동을 예측하고 또 유지하는 자극을 정의하기 위한 기능 평가가 수행되고요. 문제 행동과 동일한 선행 문제 행동과 동일한 선행 작업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기본 논제는 기능적 등가성 훈련은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반응을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문제 행동과 동일한 자극 통제하에 있을 때, 문제 행동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할 때, 문제 행동보다 더 효율적일 때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논문은 기능적 등가성 훈련에서 반응 효율성이 문제 행동 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반응 효율성을 신체적 노력, 또 강화 일정, 그리고 강화 시간 지연 이 세 가지 변수로 조사를 했고요. 문제 행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동이 기존 문제 행동보다 덜 효율적이도록 설계하는 한 단계가 있고 이후에 더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가르쳐서 저효율일 때 또 고효율일 때 그 대안의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참여자는 폴 3명이었는데요. 먼저 폴이라는 친구는 12살이고 뇌형성 장애가 있고 심각한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점수는 1년 10개월 연령이고 심한 공격 성향이 있습니다. 피터라는 친구는 14살이고 자폐증 성향에 심각한 정신지체가 있고요. 그 사회성숙도 검사 점수는 1년 9개월이고 심각한 자해행동이 있습니다. 메리는 27세고요. 자폐증과 심각한 정신지체가 있고요. 그 성숙도 검사 점수는 3년 5개월 연령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충격하는 심각한 자해행동이 있습니다. 네, 세팅 부분에서 모든 교육과 데이터 수집은 3명의 참여자가 사는 그룹홈 혹은 그 메리의 경우에는 그 고용된 작업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옷 입기 과제는 침실에서, 요리와 설거지 및 기타 요청 과제는 주방과 거실에서, 양치질과 위생 작업은 욕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측정 부분에서는 문제 행동, 또 요구한 반응, 습득 과제 수행 시도, 독립변이 통제를 측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주 3에서 5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훈련 세션 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각 세션은 최소 10번의 훈련 시도 기회를 보장을 했고요. 주요 정속 변수는 표적 반응이 한 번 이상 발생한 훈련 시도의 백분율로 측정했습니다. 훈련 시도는 과제 수행을 요청하는 트레이너가 그 요청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과제 완료 및 제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모든 세션에 참여한 한두 명의 독립적인 관찰자가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 폴은 공격성인데요. 뭐 때리기, 물기, 자기 머리 핥히기, 트레이너 핥히기 등이었고요. 피터는 손과 머리에 날카로운 것으로 자해를 하는 것. 메리는 자해 행동과 공격성이 있었습니다. 관찰자는 시도 동안에 문제 행동 발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또 요구 반응 부분에서는 폴은 두 가지 요구 반응을 학습했습니다. 먼저 수어로 첫 번째는 가고 싶습니다. 이게 영어로 I want to go please라는 완전한 문장을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break, 휴식이라는 그 단어를 학습을 했습니다. 피터는 수어로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학습을 했고요. 메리는 트레이너에게 휴식이라고 써여진 카드를 건네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문제 행동과 마찬가지로 요구 반응은 시도 기간 동안 최소 한 번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인 폴은 공격성 감소를 위한 연구를 했는데 기능 평가를 했을 때 이 폴은 그 과제 회피를 위해서 공격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저효율 대체 행동은 뭐였냐 하면 I want to go please라는 문장으로 된 수어를 학습을 했고요. 또 고효율 대체 행동은 break라는 단어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결과가 어땠냐 하면 폴은 단어 수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공격성을 줄이고 과제를 완료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대체 행동의 신체적 노력이 문제 행동보다 적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 행동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거 폴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쪽에 이 동그란 점이 그 공격 행동이고 이 단계에서는 그 공격 행동이나 그 어떤 시도마다 한 번에 휴식을 준 것입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했을 때 이 폴이 이거의 그 시도를 얼마나 했냐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요. 한 번 쉬거나 공격성이 나타날 때마다 휴식을 취했을 때는 공격성이 뭐 이제 그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에 이렇게 낮게 형성되었고 또 이제 과제 시도 자체는 이렇게 높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번 시도를 하거나 공격성이 보일 때 이제 휴식을 취한 것인데 이 앞에 매 시도마다 쉬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성 자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공격성 높아진 반면에 이 과제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 자체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이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매 시도, 또 15번의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낮은 매 시도에서 쉬었을 때 낮은 공격성, 15번마다 쉬었을 때는 15번 시도마다 쉬었을 때는 높은 공격성. 그 앞의 단계와 동일한 그 그래프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 후에 이제 문장으로 된 수어를 훈련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으로 I want to go please라는 그 문장 수어를 사용을 했을 때 이 공격성을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공격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또 어느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시도도 이 수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그 과제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 자체도 또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가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워드 사인 유즈인데요. 이 별표 같이 생긴 것이 그 단어를 사용한 이제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공격 성향이 뭐 거의 뭐 나타나지 않은 그래프를 볼 수 있고 또 단어를 사용하면서는 그 과제 수행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 더 이제 더 짧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더 이제 대체 행동에서 더 짧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피터인데요. 피터도 역시 교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도움이란 수화를 3번을 해야 하는 것이 저율 대체 행동, 고율 대체 행동에서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한 번만 하는 일정에서 효과적으로 수화를 사용해서 자행동을 줄이고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프인데요. 즉시 도움을 줬을 때 자행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과제 수행 시도는 늘어났고요. 이 자행동 후에 이게 도움을 주었을 때, 이 자행동은 당연히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그래프가 보이죠. 하지만 이때도 과제 수행은 시도는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또 단계는 앞에 것의 반복이고요. 그다음에 사인을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말하는 거거든요. 3번을 말하는 건데, 어, 네,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즉시 도움을 제공했을 때, 이 자해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과제 수행 시도는 거의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행동이 나타난 후에 도움을 제공했을 때 이 자행동 자체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 수행 시도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 두 단계는 앞에 또 두 단계를 이제 반복을 한 것인데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도움이라는 걸 수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 사인 트레이닝 그 단계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인 이 동그라미가 이제 사인인 건데 처음에 이것을 시도했을 때 자행동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예, 그런 자료점을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이게 그 FR 이제 세 번 했을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그 폴의 경우처럼 이걸 다시 이렇게 높은 자행동이 그 자행동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또 과제 수행 시도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그 사인 트레이닝 단계를 거치고 이번에는 그 도움이란 수어를 하면은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즉각적인 도움을 했을 때 그 사인이 나왔을 때 바로 또 이렇게 자행동이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과제 수행도 이렇게 100%다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번 요청해야 주는 그런 스케줄을 적용을 했을 때 다시 자행동 증가, 과제 수행 감소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1을 적용을 했을 때 자행동이 감소하고 과제 수행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참가자인데요. 메리도 공격성 감소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는 그 20번의 시도 후에 휴식을 취하게 했을 때 메리 공격성이 증가한 걸로 봐서 공격성이 과제 회피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기능 평가를 통해 파악을 했고요. 저효율 대체 행동은 브레이크 카드를 제시한 후에 20초 후에 휴식을 주는 조건을 적용했고 고효율 대체 행동으로는 브레이크 카드를 제시한 후에 1초 후에 그러니까 거의 뭐 즉시 휴식을 주는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1초 지연 조건에서 그러니까 고효율 대체 행동이죠. 여기서 효과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공격성을 줄이고 과제를 완료한 것을 봐서 대청동과 강화 사이의 지연 시간 짧을수록 대청동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 시도나 그 공격 행동이 있을 때 휴식을 이렇게 줬을 때 공격 행동은 이제 이렇게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과제 수행 시도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20번 시도를 한 후에 휴식을 주었을 때 그래프인데요. 공격성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과제 수행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1, 2단계 반복인데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유즈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휴식, 이 카드를 하면은 쉴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 한 것이고 처음에 20초 딜레이, 카드를 제시하고 나서 20초 딜레이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휴식을 하게 해줬을 때 문제 행동이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높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을 횟수가 늦게 볼 수 있고요. 또 과제 수행도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초 딜레이, 그러니까 거의 그 카드를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휴식을 주었을 때 이렇게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또 과제 수행 시도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20초 또 1초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체적 노력, 그리고 강화 일정, 지연 시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반응 효율성을 살펴봤는데, 이 반응 효율성이 문제행동 수정에 미치는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논문이었고요. 기능적 동등성 훈련의 효과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준 임상적 시사점은 효율적인 대체행동 개발이 중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